빼꼼이는 그래서 진짜 밖이랑 집이랑 거의 흑과백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상하죠. 나가면 훨씬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아하, 그렇다면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가요? 과연 순진한 녀석의 얼굴 속에 가려진 또 다른 반전은 무엇일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1대1 단독 산책은 꼭 시켜준다는 보호자. 첫 번째 타자는 빼꼼이입니다. 빼꼼. 옳지. 여느 반려견처럼 산책을 좋아하는 것 같죠? 기다리세요. 이거는 혹시 놓쳤을 때 이제 대비해서. 올라와. 여기 올라와. 옳지. 나. 순한 녀석에게 입마개라니 이건 좀 의아한데요? 가자. 내려오세요. 그렇지. 기다리고. 옳지. 집안에서의 빼꼼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산책 준수하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빼꼼이 그냥 이제 산책.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낸 녀석. 아니 갑자기 뭘 보고 돌변한 거죠? 잘 보이지도 않는 건너편 개를 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기다려. 건너편에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가지고. 집에서도 그렇게 순하던. 네,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도 괜찮은데. 이렇게 강아지 한번 보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더 끌고 긴장하고 그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매서운 눈빛으로 건너편에 있는 개를 끝까지 주시하는 빼꼼이. 한껏 예민해진 모습으로 제자리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주로 강아지한테가 제일 심하고 이게 점점 번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도 좀 이제 점점 더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제 사고가 더 크게 날까 봐. 잠깐만, 갈까? 가자. 응, 괜찮아. 소리가 뭘 계속 확인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 소리가 나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여기가 강아지 미용실이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강아지를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봤던 자리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긴장하고 아까처럼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산책 중에 개를 안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걸 어쩌나요? 가자. 결국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보호자. 순하고 배려심 넘치던 녀석의 행동이라곤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빼꼼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이제 빼꼼이를 구조하고 임시보호하는 과정에서 빼꼼이가 강아지랑 같이 방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안 좋은 그런 게 생길까 봐 그런 개념으로 교육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교육을 하던 헬퍼독 견습생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교육을 꾸준히 해오던 중이었고 근데 이제 서로 막 투닥투닥 하는 와중에 빼꼼이가 이제 그 친구를 물게 되면서 그 친구도 다치고 안 좋았던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식음을 전폐하는 건 물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스트레스성 혈뇨까지 받다는 빼꼼이. 또 어떻게 보면 얘가 물었는데 왜 얘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얘도 그만큼 서로 그 무는 과정에서 물고 싶어서 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가왔다는 것도 있고 솔직히 얘도 그만큼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책을 많이 했죠. 제가 밀어 넣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상황에. 그래서
입양을 결심한 것도 사실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존에 있던 애들한테는 진짜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선뜻 말을 못 꺼내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내가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못 보낼 것 같다고. 세상 밖으로 다시 발을 내딛기까지 2달여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는 빼꼼이. 우여곡절 끝에 함께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과거의 사건은 녀석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는데요. 언제 어디서 개를 마주칠지 모르니 부부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답니다. 들어가. 특히 개가 많은 곳을 지날 땐 007 작전도 방불케 한다는데요. 기다려. 기다려. 사람 가고 가. 기다려. 가자, 백검이. 도착지는 공원에서 멀지 않은 댄스 연습실. 사방팔방 개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이니 부부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온다. 잠깐만. 어. 약간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서 가자. 못 보게. 오빠 옷으로 가릴까? 내 옷? 경험에서 우러나온 부부의 빠른 판단. 꼬샘 추위에 외투까지 벗어던지며 빼꼼이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빨리 가자. 아하, 이거 참 이거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네요. 기다려. 응? 어디서 개 냄새가 나는데? 응, 오고 있어. 돌려. 큰일 났다. 왜? 원래 오시는. 올라온다고? 따라온다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대낮에 추격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돌고 돌아 힘들게 도착한 하나, 둘, 셋. 부부의 댄스 연습실. 빼꼼이 고생했어. 어이구, 아니요. 이거 빼야 돼요. 고양이 냄새 맡았나? 옳자. 가자, 빼꼼이야. 들어가자. 물 먹는 속도를 보니 녀석도 오는 길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불과 몇 미터가 안 되는데 여기를 못 들어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다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 많은 곳을 부득이하게 지나다니거나 해야 될 때는 저렇게 유모차 이용해서 최대한 시야를 가려주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연습실에는 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산책을 좀 충분하게 못했다거나 그런 날은 일부러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강아지가 많은 다른 공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환경만 적응하면 되니까. 밖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한결 안정돼 보이는 빼꼼이. 주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어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 가는 게 좋다라는 또 말을 들어서 산책을 이제 끊어도 보고 아로마 같은 게 또 조금 심신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강아지한테 무해한 그런 또 향초 같은 것도 피워보고.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근데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사고를 방지했다. 갖은 방법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일 난감할 때는 단체 산책을 나올 때랍니다. 혹 다견 가정에서 생활하는 녀석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돼 쉬는 날이면 인적 드문 공원을 찾는다는 부부. 가자, 일로 와. 공식아. 단독 산책이든 단체 산책이든 안전이 최우선.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데요. 넓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도 저희가 좀 요리조리 도망도 많이 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환상의 호흡. 오빠 뒤에 보면서 와. 민가 앞에 강아지 있어? 아니 없어. 한적한 시간을 이용한 터라 다행히 평소보단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부디 이 평화가 쭉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오, 야. 우리의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다른 개와 눈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공원. 빼꼼이를 시작으로 다 같이 짖으니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요. 아유, 네 마리면 다야. 오빠 와서 팡이 데리고 가. 아유, 보호자님 어쩌시려고요? 가자. 안 돼. 허리 아파. 다른 개가 떠나고 그나마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은데요. 아이고, 팡이 진정이 안 되네. 괜찮아. 와주는 게 좋은 건지 그냥 산책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오면 이렇게 좋아하고 뭐 배변도 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 때문에 받는 다른 강아지를 보고 흥분하는 이 스트레스도 심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지금 강아지도 아닌데 새 막 이런 거에 터지고. 아니 얘들아, 새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 갈 때 되니까 폭풍이고. 아, 차라리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책은커녕 녀석들 진정시키다가 하루가 끝나겠습니다. 빼고 그냥 안고 가자, 누나 하나. 옳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빼꼼이 모습에 앞으로가 막막하기만 한 부부. 빼꼼이가 심리적으로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산책이.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인지 아닌지 사실 저희가 추측하는 거지만 그냥 그 산책이 5분을 나가든 1시간을 나가든 빼꼼이가 편안한 산책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가 됐든. 근데 지금은 나가는 건 좋지만 힘들어. 나가는 거는 좋은데 내가 너무 지친다.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이 애한테 힘든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빼꼼이와 함께 편안한 산책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땀이 엄청 많구나. 아이고. 네, 애들 우선 자기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자. 꼬맹이 들어와. 빼꼼. 공수 가자. 들어가자. 알잖아. 너는 뭐야? 저는 모른 척 해주세요. 저희가 조금 차분해진 다음에 오늘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아이가 빼꼼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눠 보시죠. 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빼꼼이와 밖에 나갈 때면 이중 안전장치를 했던 보호자였는데요. 입막에도 관린 거고요. 허리에 줄 차는 것도 관린 거고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핸즈프리 리시라고 하죠. 허리에 매는 줄. 아주 좋아요. 이게 보호자 리더십도 더 느끼게 해줄 수 있고 내 체중을 다 느끼면서 조금 더 힘도 더 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개만 마주쳤다 하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빼꼼이를 통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많은 분들이 강아지가 짖거나 흥분하면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화가 난 대상이, 내가 짜증나는 대상이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흥분도는 계속 높아지고요. 안 들려요. 막 저기서 앉아, 기다려 이러면서 얘는 왜 말을 안 들어 막 이러거든요. 롤러코스터 타고 막 내가 무섭고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 있는데 내 귀에서 정말 잘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의 강의가 들린다고 해서 이게 들리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동해야 돼요. 힘만 잘 사용한다면 끌고 올 수 있어요. 얘가 반항한다고 해도. 혹시 궁금한 게 있는 게 저런 상황에서 그럼 얘를 안고 가는 거는 어떤... 저는 그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줄이 그냥 안전만 위한 거나 귀찮은 게 아니라 보호자와의 소통 도구가 돼야 돼요. 거기서 그냥 안고 가버리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줄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데리고 나오는 거. 보호자 따라다니면 쟤네들 안 만나도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싫은 애들을 안 만나도 돼요. 그 신뢰감을 줘야 돼요. 단 한계를 잡아두고 가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타협이요? 빼꼬미가 모든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강아지들을 사랑하면서 다 친하게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라지 않아. 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도 넌 싫지만 안 되는 거야. 나 따라와.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빼꼬미의 문제 행동이랑 그리고 예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듣기는 했어요. 빼꼬미 교육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 당시는 임시보호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진도를 보는 시선이 좀 좋지도 않기도 하고 원래 조금 골든 리트리버 한정으로 좀 예민하긴 했었어요. 그때 방치를 같이 냈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입양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개선을 해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당시 빼꼬미의 행동 개선과 좋은 입양처를 찾기 위해 시작한 교육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보호자와 빼꼬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걔들은 절대로 여기서 잘했다고 저기서 잘하지 않아요. 환경과 가르치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트라우마,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은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고 이유를 알고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이래서 그랬던 거야 라는 맥락적인 이해가 가능하지만 강아지들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더 조금이라도 내가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쁜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다 남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에 다 연결시켜버려요, 나쁜 것들은. 뭔가 딱 한다고 해서 얘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모든 강아지들 다 좋아. 난 이제 다 너네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을? 저 이후로 사실 제가 트라우마를 너무 심하게 겪어서 저도 누르고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만 키울 순 없으니까 이제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냥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입양을 결심을 하고 애들하고 진짜 조금씩 합사를 했어요. 한 마리씩. 근데 원래는 같이 살았던 애들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게 없이 또 잘 당연하죠. 지내더라고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네. 다행히 합사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빼꼬미의 행동은 동거견인 다른 녀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이게 성향이 안 맞는 아이들끼리 놀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단체 산책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추천드릴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성향 맞는 아이들끼리는 같이 나가도 괜찮은데 지금 빼꼬미는 지금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빼꼬미는 거의 혼자 다니는데 빼꼬미는 혼자 다니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빼꼬미의 흥분도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좀 배우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애들끼리 싸울까 봐 좀 맞아요. 이게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강아지들은 헐크가 돼요. 아군 적군 구별을 잘 못해요. 거기다 줄이 있으니까 서로 막 흥분하다가 줄이 꼬이고 더 잡아당기게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 막 물어요. 그렇다면 집 안에서까지 다른 개를 보며 반응하는 빼꼬미와 그 영향으로 같이 짖기 시작한 녀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즐거울 건지 스트레스가 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였을 때 오히려 평상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강아지에 대한 자극이 덜한다면 일상생활, 밖에 나가서도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관리적으로 그 자극,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자극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햇빛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우면 아이들도 우울할 것 같아요. 네, 뭐 세로토닌 합성이나 이런 것도 햇빛이 들어와야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그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네. 자, 먼저 솔루션이 가장 시급한 빼꼬미의 산책 문제부터 해결해 볼까요?
저희 이제 빼꼼이 산책 솔루션 시작할 건데요. 우선 실내에서 살짝 연습을 한번 하고 갈 거예요. 빼꼼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흥분도를 보호자가 컨트롤해주고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가지고 빼꼼이가 뭔가 내가 싫어하거나 흥분할 만한 자극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목줄들은 어때요? 만약에 자, 야 빼꼼아 너 목이 나보다 두꺼운가 봐. 자 보세요. 제가 빼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저기 밖을 보고 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럼 보통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네, 제 뒤를 컨트롤하죠. 네. 그러면 저는 계속 저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인 어떠한 자극을 쳐다보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도구가 두 가지인 거죠. 머리 리드줄 아니면 앞고리 하네스. 가슴에 고리가 있어서 다 잡아당겼을 때 몸이 돌아가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컨트롤해서 잡아당겼을 때 고개가 돌아가게 하는 줄. 첫 단계에서는 앞고리가 달린 가슴줄부터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답니다. 이거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네. 이리 오세요. 네, 그냥 채워주세요. 이렇게. 옳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사용해 볼 겁니다. 원래 사용하던 목줄도 같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쪽 고리에 이걸 달아주세요. 목에도 달고 목줄과 가슴줄의 고리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연습을 할 때는 그냥 일반 줄로 연습을 해볼게요. 빼꼼 이거 할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면을 컨트롤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가자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사실 감정은 다른 거지만 그냥 느낌만 한번 볼 거예요. 네, 한번 저쪽에 한번 서보세요. 불러보세요. 제가 가려고 할 때 가자 하고 뒤로 돌아버릴 거예요. 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빼꼼 이리 와. 빼꼼 가자. 옳지. 이 느낌을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할 때 팔 쓰는 것보다 지금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만 네네네. 제가 팔보다는 다리를 쓰려고 할 거예요. 다리에 힘을 실어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죠. 간식을 던지고 가려고 하면 가자 하고 뒤로 돌아오고 내 방향으로 왔을 때 옳지 하면서 칭찬해주고 거기서는 보너스를 하나 더 얻게 해줄 수 있겠죠. 줄 한 번만 잡아보세요. 그럼 일로 와봐. 여기까지 들어봐. 빼꼼 가자. 옳지. 분명히 이거는 너무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흥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봤을 때는 흥분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이것보다 난이도가 10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두 달 연습을 하고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이것도 집에서 어느 정도 컨셉을 연습시키고 나갈 수 있어요. 혹시 흔들면 소리 나는 통 같은 거 있을까요? 좋아요. 네.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가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자극을 해서 빼꼼이가 이걸 쳐다보게 만들 거예요. 2-1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팔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거를 흔들면 소리가 나죠? 그리고 간식통이니까 이걸 쳐다볼 거예요. 그때 그냥 옳지 하고 칭찬해 볼게요. 옳지. 네. 옳지.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걸 쳐다봤을 때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 이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감정이 조금 바뀌었으면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이걸 또 꾸준히 해서 감정이 조금 바뀐 상태에서는 행동을 바뀌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 뭘까요? 얘를 안 보고 나를 보는. 그렇죠. 네, 정확해요. 제가 흔들 건데 쳐다봤을 때 바로 옳지 하고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기다려볼 거예요. 이게 이제 2-2단계가 되는 거예요. 옳지. 쳐다봤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를 쳐다볼 때 그때 칭찬하는 거예요. 빼꼼이 침을 엄청 많이 네, 흘려요. 침을 엄청 흘리고 있어요. 간식통을 개로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건 무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서 기본적인 산책 방법과 이 가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한번 나가보실까요? 네. 실전 상황을 대비해 밖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는데요. 빼꼼이는 무사히 산책을 마칠 수 있을까요? 때마침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리트리버 한 마리. 자, 지금이에요. 가자. 가자. 네. 옳지. 옳지. 가자. 줄 한 번만 잡쳐보세요. 옳지. 지금 계속 쳐다보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에 뒷걸음질을 치면 되게 어렵기는 한데 가다가 뒷걸음질을 쳐서 나를 쳐다보게 해야 돼요. 엉덩이가 강아지를 쳐다보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머리 리드줄은 아니고 그냥 앞꼬리 안에 쓰다 보니까 고개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개도 우리 쪽으로 오게 할 수는 있어요. 실내 교육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빼꼼이. 이번엔 설쌤이 직접 나서 보는데요. 멀리서 산책 중인 개들이 등장한 가운데 가자. 가자. 이거 반항이 만만치 않은데요. 좀만 더 움직여볼게요. 가자. 빼꼼이의 시야에서 개가 보이지 않도록 자리를 이동하는 설쌤. 옳지. 오케이. 몇 번만 더 반복해보고 싶어요. 생각보다 많이 멀어져야 되는. 네. 지금 흥분도도 상당히 강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막 강아지 왔어. 세 번째 시도한 결과는 예, 너 몇 살인데 눈 똑바로 뜨고 내 앞을 지나가. 나 이래봬도 2살이야. 가자. 야! 어휴, 상태를 보아하니 이번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는 건가 싶은데 빼꼼. 가자. 옳지. 섣부른 판단이었나요? 빼꼼. 앉아. 옳지. 흥분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높기는 한데 한번 줄 잡아보세요 이제. 앞으로의 실전 산책을 위해 보호자도 줄을 잡아보는데요. 가자. 그냥 쭉 가세요. 쭉 가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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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쭉 더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막상 보호자가 줄을 잡자 제어가 쉽지 않은 빼꼼이. 와, 근데 제가 영상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강한데요? 훨씬 심해요. 아휴, 어쩌면 좋나요, 설쌤. 젠틀리더 한번 사용을 해보자. 흥분 상태인 빼꼼이를 좀 더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머리 리드줄로 바꿔보는데요. 와, 네. 빼꼼. 간다. 옳지. 목만 그냥 그거 생각 쓰지 말고 목만 채우세요. 나중에 하면 돼요. 음악에 한번 씌워볼게요. 미안. 새로 교체한 줄이 빼꼼이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가자. 격한 반응을 보니 조금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잠깐만 기다릴게요. 전 그냥 잡고 있고 자기가 힘 빼면 풀어질 거예요. 못 보게 할 거예요. 줄을 당겨 시야를 반대로 돌리자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는 녀석. 옳지. 곧이어 안정을 되찾고 간식 보상까지 받는데요. 보호자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위에서도 강아지 내려올 거예요. 빼꼼이는 연이어 간식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왠지 이게 지금 우리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봤어요. 강아지 봤어요, 저쪽에. 옳지. 지금 진짜 봤어. 옳지. 야, 너 갑자기 이거 하니까 바로 2단계로 넘어가 주는 거야? 와, 이게 진짜 리시만 바꿔도. 원래 가장 중요한 게 도구예요. 옳지. 제가 지금 줄 당긴 것도 없어요. 네. 이번에는 시야에서 더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옳지. 방금 흥분 하려다가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흥분하려다가 저 쳐다봤어요.
빼꼼. 옳지. 이렇게만 신호를 줘도 아까 한번 느껴본 아이는 다시 내 쪽으로 쳐다보면서 흥분도가 낮아져요. 줄 잡아보세요. 이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빼꼼이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리트리버의 재등장. 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꽤 침착해 보이는데요. 안 돼. 건너편 리트리버를 조금 신경 쓰긴 하지만 이내 보호자를 따라 잘 걷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옳지. 좋아요. 변화된 모습은 좋지만 혹시 새 줄에 통증을 느끼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여기 한번 쳐보세요. 여기요? 네. 여긴 아프죠? 네. 여기 한번 쳐보세요. 요 위에. 안 아파요. 안 아프죠? 네. 젠틀 리더는 여기에 들어가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강아지들 입장에서 귀찮은 거지 아프지 않아요. 이거 약간 고개를 쳐 올린다는 느낌. 그렇죠. 이게 올 수 있... 목이 조여지는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줄이나 초크체인은 항상 여기로 조여서 아픈 거예요. 우려했던 통증도 없다니 안심입니다. 더도 말고 이렇게만 꾸준히 노력해준다면 빼꼼이도 트라우마에서 점차 벗어나 보호자와 함께 편안한 산책길을 걷는 날이 오겠죠? 오늘은 우리가 연습을 하느라 계속해서 빼꼼이가 싫어하는 상황들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냄새 맡고 좋아하고 이런 걸 충분히 하게 해주면서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적게 관리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 리드줄만 해도 좀 차분해져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 줄에 머리 리드줄은 차기만 하고 아, 연습을 페이크. 네, 페이크처럼 연습을 하고 점점 습관이 되면 머리 리드줄도 빼는 과정으로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베란다 앞에서 지나가는 개를 보며 시종일관 경계심을 보인 빼꼼이와 그 영향으로 덩달아 짖음이 늘었던 다른 녀석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설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요?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아파트 단지 앞이고요. 강아지들이 좀 많이 지나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빼꼼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리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가가지 못했을 때 산책줄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게 돼요. 거기다 넷은 가족이니까 같은 물이니까 한 아이가 짖기 시작하면 계속 짖을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좀 시트지를 붙일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눈높이까지만 시트지를 붙여서 강아지 지나다니는 것은 좀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을 해볼게요. 네 마리 중 가장 큰 빼꼼이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이로 시트지를 자른 후 베란다에 꼼꼼히 부착시켜줍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시트지를 다 붙였습니다. 네. 이야, 시공했다고 해도 믿겠어요. 이렇게 되면 빼꼼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거냐면 처음에는 원래 볼 수 있던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짜증날 거예요. 근데 결국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면 안 지켜도 된다가 돼요. 이쪽 면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훨씬 더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실내에서 빼꼼이로 인해서 다른 아이, 내 아이들도 짖는 그런 문제 행동을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시트지를 붙이지 못하는 차 안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 봤을 때 애들 캔넬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 캔넬에 들어간 채로 차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야를 우리가 가려줄 수 있으면 우리 영상에서 봤던 문제 행동들이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 네.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발밑이나 이 뒷좌석 발밑, 네, 여기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장 안전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랑 쭉 한번 해보셨는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공격성을 교육하면 다 사라진다, 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공격성은 우리가 관리해주면서 차근차근 낮춰가는 거지 완전히 기계처럼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도 정말 오랜 시간과 우리 보호자분들의 노력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조금씩 확실하게 만들어지니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뒤 보호자가 전한 놀라운 변화. 벌써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조용한 거실에 세상 편한 얼굴로 떡하니 엎드려 있는 빼꼼이. 이 모습 보이시나요? 예전 같았으면 베란다 앞을 지키느라 바빴을 테지만 지금은 휴식 취하기 바쁘다고요. 빼꼼이. 녀석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산책 문제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빛이 발하는 순간. 늘 험난했던 동네 산책은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 다른 개가 나타나면 설쌤에게 배운 대로 자리 이동부터 하는데요. 개가 아닌 보호자에게 집중했을 때 간식으로 보상하자 더 이상 흥분하지 않는 녀석. 옳지. 잘했어요. 빼꼼이가 트라우마보단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일이 더 많아지길 새나개가 응원할게요.